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잘못 들어온 건 아닌지 확인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하루라도 안 들으면 달팽이관에 현기증이 나는 통계 ASMR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가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금상을 수상한 통계 현장 조사 수기를 읽어드릴 텐데요. 동남지방통계청 김성욱 주무관님이 쓴 단맛, 쓴맛, 신맛입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정성스러운 연기를 곁들여 읽어드릴 테니까요. 함께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되고픈 통계 ASMR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경상북도 구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땡땡 구미 젤리와 함께 다양한 젤리들로 ASMR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젤리 ASMR에서 빠질 수 없는 거대한 지구 젤리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소리와 맛을 담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달달한 포도 맛이 나네요. 오늘 제목이 단맛, 신맛, 쓴맛인데요. 단맛과 신맛은 진짜 제대로 느끼게 됐네요. 그럼 젤리를 통해 받은 당의 기운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커피로 통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중에 진짜 좋은 커피는 어떤 맛을 내는 커피인지를 알아보았다. 좋은 맛을 내는 커피는 단맛, 쓴맛, 신맛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 맛이 나는 커피라고 되어 있었다. 요즘 커피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내게 있다. 머릿속 깊이 각인된 팔순 어르신. 환불해 오지 마소 란 말을 들을 수도 없이 하셨고 꼭 한번 다시 오소 라는 말을 단 한 번 하신 분. 자신을 어지간히 고약하고 억적 같은 노인네로 비치게 포장했지만 소박하고 강직하게 소를 키우며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허리가 아픈 노부인에게 살뜰한 면까지 가진 어르신과의 인연. 그 인연의 고리가 지금 생각해도 마냥 흐뭇하다. 나를 볼 때마다 하는 문전박대는 어르신의 반갑다는
인사라 여기고 난 마당 한가운데 서서 미소를 머금고 조금만 버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커먼 손을 휘 저으며 방으로 들어오라 하신다. 방을 들어서면 언제나 방 가장자리에는 연화커피와 테이커피가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어르신의 손놀림이 바빠지신다. 내가 커피를 타겠다고 하면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다. 태희가 웃고 있는 커피 한 봉을 손에 잡고 이빨로 봉지를 뜯어서 종이컵에 커피를 넣고 그리고 커피물을 저을 때는 사용했던 테이커피 빈 봉지가 아닌 사용하지 않은 연화커피 봉지로 정성스럽게 빙빙 저어주신다. 또 어떤 날은 연화커피를 타고 테이커피로 저어도 주시기도 한다. 커피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 곤둥내 나는 어르신의 방에 앉아 한 모금 커피를 마실 때면 어김없이 녹음기처럼 되풀이되는 첫마디. 축산 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나? 사료값하고 약값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있는 줄 아나? 라는 어르신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송아지가 설사병이 나서 약값이 많이 들어갔다. 애미소가 수정이 잘 되지 않아서 애먹는다. 책임 수정이라고 들어봤나? 등등. 이렇게 축산물 생산비 조사는 시작되었다. 서리빨보다 차가운 말에 상처받다. 그분과의 인연은 2017년 늦가을에 시작되었다. 지속적으로 조사하던 축산물 생산비 조사 대상 농가가 갑자기 소를 처분해서 표본 대상 축산 농가를 대체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다. 처음 명부를 받고 보니 일반 전화번호만 있고 휴대폰 번호가 없어서 계속 주야간으로 일반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사전 예약도 없이 방문하기로 하고 농장을 무작정 찾아 나왔다. 꼬불꼬불 농로를 지나 한참을 들어가니 인적이 드문 곳에 오래된 농장이 있었고 농장엔 한우가 10마리 정도 있었다. 애써 찾아온 보람이 있네 라고 안심하려는 순간 바로 옆으로 한 노인께서 다가오더니 거기 누구요? 하며 경계심 강한 눈빛으로 날 보는 영감님이 한 분이 서 있었다. 어미소도 날 경계하는 눈으로 보았다. 아, 네, 저는 통계청 직원입니다. 이 농장의 소를 어르신께서 직접 사육하고 계십니까? 그렇소만 무슨 일이오? 그때부터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방문 목적과 조사 목적, 그리고 축산물 생산비 조사 1계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아, 보소 젊은 양반아. 다 늙은 영감이 촌구석에서 소 몇 마리를 키우는 걸 갖고 이걸 갖고 뭐를 하겠단 말이오. 지금 내가 무식하다고 사기치는 기가 먹고 내 고약하다는 소문 안 들어봤는가 배. 가소 마 하며 불호령을 내리셨다. 어르신, 오늘은 소 사육을 하시는지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수일 내에 다시 올 테니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전화 통화가 너무 안 돼서요. 휴대폰 번호는 축협에도 안 알려줬는데 내가 당신한테 왜 알려줘야 하는데. 일 없고 함부로 오지 마소. 나의 예고 없는 방문이 어색하고 싫었겠다 싶어서 일보 후퇴를 결정하고 읍내 축협 사료 담당자를 찾아갔다. 사료 담당자에게 그 사장님 잘 아시냐고 물었더니 아, 그 영감님 만나보셨나요? 성격 장난 아니시죠? 낯선 사람이 자기 농장을 오면 그렇게 호통을 치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축협에 와서는 저희들한테 친절하게 잘 해주십니다. 인정도 많으시고요. 하하하. 호된 신고식 하셨나 보네요. 휴대폰 번호 진짜 안 알려주시나요? 네, 휴대폰 번호를 저희 직원한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하하. 25년의 현장 조사 경험이 있는 나는 젊은 축협 직원에게 친절하게 잘해주신다는 말에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 옅은 안도감을 안고 그렇게 노을 진 먼 산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 후 며칠 뒤 어르신 또 왔습니다. 엊그제 축협에 들렀다가 사료 담당하는 직원이 어르신께서는 성품은 강직하지만 인정 많고 아주 좋으신 분이라서 앞으로 잘 도와주실 거라고 카던데요. 하하하하하.
잠시 정적이 흐르고 난 평소에 나답지 않은 너스레에 혹여나 연기가 좀 부족했나? 진심이 부족했나? 이런저런 걱정을 잠시 할 무렵 무엇이라고요? 말도 아닌 소리라고 있네. 그 양반이 그거 웃긴 양반 아이가? 하면서 실소 같은 미소를 띄우셨다. 어르신, 축협 직원에게만 잘해주시지 말고 통계청 직원에게도 잘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축협에 있는 그 젊은 친구는 참 싹싹하다 아이가?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어르신, 저도 얼마나 싹싹한데요. 앞으로 계속 봐주십시오. 자꾸 보다 보면 이 친구 이거 진짜 싹싹하네. 보통 싹싹한 게 아니네. 아, 내가 처음에 와 그랬을꼬 하실 겁니다. 하하. 재차 너스레를 떨었더니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도대체 나한테 뭐 해달란 말이고 하신다. 그렇게 나의 뻔뻔함에 걸려들어서 축산물 보조 조사표를 작성해 주시기 시작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아이고 마 내가 한두 번만 적어준다 했지 계속 자꾸 1학기가 그 공채 그거 찌잡부에 안 오겠네. 막 불태워 삐야겠다 하시면서도 계속 내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적어주셨다. 한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셨다지만 늘 애쓰시는 필체며 한문으로 휘갈겨 놓으셔서 나를 한참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나름 빼곡히 적어 놓은 보드판에서 어르신의 철저하고 꼼꼼함을 보는 재미 또한 쏠쏠했다. 나를 아랫목에 끌어앉히시고는 커피도 주시고 직접 농사 지으신 단감도 깎아주신다. 10손가락 손톱 밑 가득 검은 때 테두리를 한 손으로 정성스레 단감을 깎아주신다. 그 맛이 달콤 짭짤한데 난 그저 맛 좋다며 입이 터지게 밀어넣는다. 평생 아물지 않을 촐로의 상처. 그렇게 하루하루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하던 어느 늦겨울 날 농장을 방문했다가 가슴이 쿵쾅거리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농장 주위에 경찰과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며 접근 금지, 수사 중이란 편말과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나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농장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니 출입을 통제합니다. 라는 말만 듣고 난 노부부의 안녕을 확인도 못한 채 조급한 마음으로 한달음에 관할 면사무소를 달려가 물었더니 농장 바로 앞에서 군인이 어린 자식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식만 죽고 아버지는 살았으나 아들 시신을 버리고 도주를 해서 인근을 군관 합동으로 수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어르신 가족이 해를 입은 건 아니구나 싶어서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다시 방문한 날 다짜고짜 김 주사 니 앞으로 절대 오지 마라 알겠나 다신 오지 마라 며 역정을 엄청나게 내셨다. 바로 그때 단감 농사를 짓는 이웃분이 찾아와서 안부를 걱정하며 대화하는 소리를 무심히 듣게 되었고 허망한 충격과 상처로 얼룩져 동공이 마치 지진난 것 마냥 흔들리는 어르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다 화가 좀 가라앉고 진정이 되셨는지 말씀을 이어나갔다. 그날 낮에 흰색 차가 소마구간 앞에 있길래 김 주사가 왔나 생각했는데 이게 뭔 날벼락 같은 일이고. 김 주사야, 니 이 사진 한번 봐봐라. 당신 차하고 똑같다 아니가. 내가 이거 보고 당신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 줄 아나. 오지 마라 제발. 당신 차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내 명줄 땡기고 싶나. 제발 오지 마라. 눈두덩이가 며칠 새 푹 꺼지고 핏발선 어르신의 읊조림에 나도 모르게 말없이 뒷걸음질 치게 되었다. 이후 어르신 아무리 간절하게 불러봐도 차갑디 차가운 무관심과 접근 금지, 예전처럼 화내시고 방에 들어온나 커피 모라 이 말들이 한없이 그리워지는 순간들이었다. 그 길을 수도 없이 호탕치고 돌아왔고 그래서 응답 부름으로 대체 신청을 할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만 아마도 내 마음속에는 이를 떠나서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그 인연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농장에 가니 봄비를 맞으면서도 축사 일을 하시는 어르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 비온 날 뭐하러 또 왔노? 인자 그만하고 안 올 때도 됐을 낀데. 참 요령 없는 사람이네. 기 그만 맞고 인자 들어가자. 그렇게 다시금 그때 그 방으로 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고 또 어르신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런저런 많은 얘기도 나누었다. 주말밖에 집에 못 간다 했지. 주말에 집에 가면 두 딸들이 좋아하겠네 라고 말할 때 애들 사춘기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 어쩌면 좋은 아빠로 여겨지지 않을 줄 모릅니다 라고 하니 함부로 그런 생각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집에 가서 언제 제대로 힘들 때 힘들다고 말이나 해봤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슴이 먹먹한 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 사건 이후 이 깊은 산속 농장까지 가로등도 밝혀졌다. 최고의 폭염을 기록한 긴 여름의 끝자락에 지금의 사무소로 발령을 받았다. 그래서 아쉽게도 업무 인계를 위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었다. 어르신이 미간을 찌푸리며 서운함을 표현하시더니 이내 집 가서 좋겠다. 따신 밥 먹고 다녀 좋겠다며 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곤 새로 담당하게 된 직원에게 평소 생각하시는 정부에 대한 생각, 축산농가의 현실과 지원책을 거침없이 풀어놓으심에 역시 우리 어르신의 건재함과 80인생의 내공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왠지 걱정을 드는 기분이라 다행스럽기까지 했다. 어르신은 지그시 눈 감으시고 말씀해 주셨다. 김주사, 꼭 한번 다시 온나? 가을 한창일 때 겨울 오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온나? 어르신의 말씀에 가슴속으로 뭔가가 올라오는 걸 꾹꾹 참았다. 축산물 생산비 조사로 이어진 어르신과의 인연, 다른 업무에서 접하지 못했을 참 귀한 인연, 이권이 있는 기관과 사람들에게도 노출하지 않았던 휴대폰 번호까지 공유해 주시는 각별함, 그리고 나를 고스란히 내려놓고 정으로 건네는 음식을 마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위를 가지게 된 나를 발견하기도 했다. 검고 고운 어르신의 손으로 타주신 어르신의 커피가 점점 더 많이도 그리워진다. 그때 그 커피 맛이야말로 내 생애 최고로 커피였고 단맛, 쓴맛, 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명품 인생 커피였다고 여겨진다. 제목을 단맛, 쓴맛, 신맛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 통계조사 현장 속에도 그런 맛들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계가 만들어지면 그 과정 속에 다양한 인생 이야기가 담기게 되는데요. 통계 기록 속에 담긴 인생의 단맛, 쓴맛, 신맛이 소중한 국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일상 속 작은 힐링, 통계 ASMR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